경기 안성 여성의용소강대 이미경 입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가슴 용기 있는 행동을 주제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심정지 상황들인데요. 한 번쯤 뉴스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보셨죠?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분의 기적이라고 들어봤어? 이게 뭐야? 그럼 심폐소생술은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언니랑 같이 배워보자. 왜?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배워야 해.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란 말은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정지는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요. 만약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어떡할까요? 어쩌면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4분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4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겠죠. 우리 고장 안성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길게는 10분에서 20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해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다면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겠지요. 이 그림은 생존사슬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져야 심정지 환자의 소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고부터 제세동까지인데요. 신속한 신고, 119죠. 심폐소생술, 제세동. 이 세 가지는 모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골든타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럼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이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준 응급처치법으로 심장과 폐를 소생시킨다 하여 CPR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했을 때 해야 할 일은 현장 안전 확인 후 환자의 반응 확인입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보신 것처럼 두 손으로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반응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때 환자를 과격하게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환자가 쭉 늘어져 있거나 짧은 경련을 할 수도 있으니 환자를 주의하여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데요. 이때 주변인 중 한 명을 지목해서 신고를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것보다 한 명을 지목해서 신고를 요청하는 게 책임감의 부여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얀색 카메라 들고 계신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검은색 테두리 안경 쓰신 남자분 자동 심장 충격기 등 가져다 주세요. 이때 신고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신고자는 정확한 상황 설명과 위치를 말해야 신속한 출동과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앞에 여자분이 가슴을 보여주고 쓰러졌는데 불러도 대답은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위치는 해안 리소모션 펜슬 오션동 2층 머큐리홀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스피커폰을 활용하면 119 전화 상담원의 지시사항을 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호흡 확인인데요. 환자를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하는데 입술과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지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는 호흡 유무를 판단합니다. 심정지 호흡으로는 무호흡이나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과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먼저 환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슴의 정중앙 부분,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가 압박 위치입니다. 이 압박 지점에 한 손에 손꿈치를 대고 다른 손을 깍지 껴서 압박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때 팔꿈치를 곧게 펴고 바닥과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강하고 규칙적으로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축과 이완인데요. 가슴 압박할 때는 약 5cm로 심장을 수축시키고 이완 시에는 심장의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1대1의 비율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가슴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은 약 5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속도일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7, 28, 29, 30. 네, 이 정도 깊이와 빠르기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압박할 때 숫자를 세배하는 이유는 30번의 가슴 압박 후에 2번의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죠. 그럼 인공호흡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손을 환자 이마에 대고 지그시 누르며 다른 손은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개방해 주는데 이 방법을 머리 기울림 턱 들어올리기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개방되면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1초가량 숨을 불어 넣습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공호흡 이해를 실시하는데요. 인공호흡은 10초 이내에 실시하셔야 하고 최신화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가슴 압박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폐소생술만큼 중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이 사진들은 저희 안성 지역의 보건소, 공공시설, 아파트 등지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찍어보았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 장소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요. 자동 심장 충격기란 심장질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AED나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심장증 환자에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은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격기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사용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첫째, 전원을 켭니다. 둘째, 패드를 부착하는데 먼저 환자의 상의를 벗기고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자리 옆구리 쪽에 부착합니다. 이때 환자의 몸에 물기나 땀이 있다면 제거 후 패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접촉한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분석 후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환자에게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심장 충격 후에는 다시 신속하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19가 올 때까지. 네, 맞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요. 또는 환자가 깨어나 의식을 찾을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을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한다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누구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비 협조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주고 있으니 두려움과 망설임을 버리고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사슬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나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 심장질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조치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법이니 예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성공도 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